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할까? 자, 그런데 그럼 특목자사고를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드렸죠. 거기에 뭐 가면 좋은데 경쟁이 문제고 마치 청약 같은 거잖아요. 되면 좋지만 청약에 뭐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하는 청약 통장 정보는 지금 초중등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마련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청약 통장으로 항상 청약이 되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럼 청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자가로 가거나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일단 일반 매매를 해야 되겠죠. 구축을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일반고 얘기를 좀 해보죠. 자사 특목고 전환 얘기가 있었어요. 일반고 전환. 근데 이게 지금 폐지됐죠. 그래서 과거에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괄 전환 다 일반고로 바꾸겠다 해서 긍정도 있는데 부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반반이었어요. 이게 예전부터도 사실은 입장이 꼭 통일되지 않는, 이게 일반고가 유리하냐 특목고가 유리하냐 아니면 특목자사고를 아예 없애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 안건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정치적으로까지 해석이 되던 이슈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이슈는 지금은 이제 특목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지금 단순히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방법은 너무 특목자사고만 유리하다 쪽도 있고, 뭐 그거는 사실은 경쟁력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통일된 의견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신 경쟁력이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특목자사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사라졌어요. 내신이 9등급제가 돼 있을 때는 일반고 1, 2등급 애들이 특목자사고 3, 4등급 애들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게 조금 희석됐어요. 그러면 일반고는 무엇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대신에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내신 절대 등급을 하지만 추천 전형을 쓰기 때문에 추천 전형의 조건에 이게 활용된다고 했죠. 맞아요. 추천 전형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 균형, 지역 균형, 추천 전형, 요런 전형을 정부가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 균형 제도를 의무적으로 할당한다? 이건 누구예요? 일반고등학교한테 포션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고민이죠. 일반고 2등급 정도 되면 지역 일반고인데 10%를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걔들한테까지 기회가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뒤집어 생각할게요. 그러면 일반고의 상위 내신 10%대는 과거에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지금도 지방 일반고는 2등급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등급 정도로 목표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1등급 되는 방법은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일반고라면 2등급 말고 1등급을 확실히 맞아야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입시 선발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전기 학교들 뭐 영재고, 과고, 예술고, 최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일반 고등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후기에도 보면은 고등학교 유형 보면은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 교과중점학교 있는데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중점학교 좋습니다. 근데 과학중점학교 자체도 적어요. 그래서 과학중점학교 가는 거는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일반고 내에서도 과학중점학교의 불리함이 뭐였어요? 내신 경쟁이죠. 과학중점학교 내에서도 과학중점 반을 갈 거냐 일반 반을 갈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과중학교도 좋다. 근데 일반고가 있지만 결국 일반고 중요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반고로 가는 거예요. 일반고를 선택하실 때 정시를 잘하는 학교냐 수시를 잘하는 학교냐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냐가 아니라 자, 정시를 잘하는 학교는 쉽게 말하면 정시 잘하는 일반고는 어때요?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 공부하는 역량이 좋은 학교. 그런데 학교에서 뭘 잘해서라기보다도 그 학교 근처에 좋은 수능 학원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인 데 볼까요? 낙생고, 숙명, 단대부고, 경기고, 세마고, 공주 상대부고 빼고, 상문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다 정시가 높아요. 이 학교들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 학교에서 비교과를 잘해주거나 수시를 잘해서 입시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학교 근처에 좋은 수능 학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들 열심히 하고. 근데 특이한 거 공주사대부고 옆에 학원 있어요? 학원 없죠. 기숙해야 되죠. 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밑에 쭉 내려갔을 때 뭐 대부분 근데 이제 정시가 많이 가는데 뭐 한일고 공주 한일고 같은 경우 요런 데들이 한민고 이런 학교들은 일반고이지만 수시 경쟁력이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고교학점대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거예요. 대학을 많이 보낼 거예요. 요 학교들은 경쟁력이 높아지는 학교들인데 낙생, 숙명 이런 데들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여기에 약한 게 아니라
이 정시가 강한 학교들도 곧 수시 체제로, 고교학점시 체제로 전환을 할 거고, 그러면서 정시도 잘하지만 수시도 잘하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학교들은. 그럼 지금 보시는 이 일반고들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로는 당연히 최우선시 돼야 될 학교들일 거예요. 따라서 서울대 고교 입시에 이런 부분을 캡처해 두시고 본인 지역 근처에 이 학교들이 있으시면 당연히 먼저 고려하실 만한 학교들입니다. 반포, 분당, 양서, 잠신, 진선, 개포, 대진, 동화, 목동, 서울, 와부 같은 데도 뭐 워낙 잘하는 데니까. 경기, 남해 해성고, 숨겨진 강자. 남해 해성고 보세요. 정시 1명인데 수시 8명이죠. 요런 거 완전 대박인 거죠. 요런 거 경남 남해. 이거 수시 엄청 잘하는 학교인 거예요. 요런 학교는 고교학점제 지금 내신 5등급제 들어오면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입시 성적이 더블로 좋아질 수도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서초, 신목, 뭐 창원, 대전고 되게 잘하는데 대전고도 보세요. 정시 0명인데 수시 8명 가잖아요. 요런 데도 고교학점제 대전 지역, 충남 지역권에서 엄청 인기 높아질 학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일 엄청 잘해서 강북 쪽에 또 강자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과중도 있고 여학교인데 일반고 내신 굉장히, 그러니까 비교과 굉장히 잘해지는데 여기도 내신 부담 줄어들면서 일반고 입시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포산고, 그쵸. 포산고도 아는 분들만 아시는 분들인데 이제 뭐 아이비 같은 거 도입되고 막 이러면서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들도 존재하고요. 한영고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강동 쪽에서 제가 볼 때 여기도 이제 거의 입시 성적 거의 더블로 나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일반고 탑3 뭐 치면은 뭐 서울고라든지 한영고라든지 이런 데들은 수시 체제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서울권 학교들은 제가 볼 때는 입시 성적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덕고, 대덕고 뭐 말할 거 없죠. 원래 잘하는. 그러니까 대전, 그리고 지금 말하고 보니까 대전 쪽 일반고들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좀 있네요. 여기가 이제 부모님들이 박사님들이나 연구원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교육열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수능을 잘 못하거든요. 이 지역이. 제가 대전 많이 가고 대구 많이 가는데 대전 대구 비교했었을 때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비교과는 대전이 좋은데 정시를 대구 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인 입시 차이였는데 그거에 따라서 희비가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창녕고 같은 데들도 너무 좋죠. 창녕고도 이제 일반고지만은 사교육 도움 많이 받지 않고 일반고 이제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죠. 요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극지 않은 복권이다. 오히려 일반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실 일반고나 특목자사고 중에서 80% 중에 70%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8은 일반고 가야 돼요. 요 일반고들을 사실은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냐? 일반고 기준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일반고들은 원래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학생부 전형이 유리한데 이제 상위권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교과가 제일 많아요. 근데 교과가 일반고 애들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제 통계로 보면은 40%나 본대. 학생부 종합은 조금 특목자사가 유리해. 근데 20%야. 그러니까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고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연고, 서선원, 중경외시 보면 이게 완전 반전됩니다. 종합에서 50%, 40%, 39가 되니까 교과는 3%, 6%, 9% 되거든요. 단적으로 서울대도 교과가 없이 종합을 봐요. 그러니까 상위권 1개고, 12개고 가려면 종합을 잘해야 되는데 종합을 잘하려면 사실 특목고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그 일반고는 교과가 유리했고 교과의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유리했는데 교과가 지방학교는 많지만 일반고는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좀 유리한 학교들은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도 아까 앞에 봤던 학교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일반고 패배론에 너무 젖어들면 안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해 볼 때 왜요? 교과는 뭐로 변별해요? 이게 내신 9등급제에서 변별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이 5등급제로 되면은 교과 전형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종합을 준비해야 되는데 종합은 특히나 상위권 대학은 특목자사고가 유리하거나 입시 성적이 좋은 학교인데 그럼 입시 성적 어떻게 찾냐? 그래서 앞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베리타스 알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또 아니면 이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고교 실적 탑백에 들어가 있는 일반고 기준을 찾되 정시보다는 수시가 좋은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내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팁이에요. 요것도 그 UTM이라는 그 학원 블로그죠. 여기도 이제 그 입시하시는 곳인데 블로그 잘 정리해 놓으셨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반고는 원래 이제 교과 전형이 유리하고 종합은 세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분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시도 세모.
특목자사고는 얘네들이 불이하고 교과가 분리했다. 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고교학점제 이전 얘기고 9등급제 시절 얘기입니다. 특목자사고의 X가 동그라미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교과 유리, 특 유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고가 이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선택형 고등학교가 그럼 꼭 그것만 있냐? 비교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자공고인데 근데 사실 이미 자공고 쪽은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같은 분위기 이제 휩쓸려서 자공고도 많이 없어지다가 두 곳은 남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주 운정고 같은데 특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군포 중앙고보다는 아무래도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왜냐면 군포는 중앙고만 들고 근처에 다른 학교들이 더 인기가 있는데 파주 운정은 되게 중요했는데 저기가 일단은 자공고를 유지하기로 한 이상 수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운정고는 일산 쪽의 강자로 계속 좀 군림을 하지 않을까. 저희 정시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정시가 좀 다 좋아진 학교로 보여지고 그래서 자공고 근처에 있으면 일산 쪽 특히 뭐 운정고 군포 쪽 중앙고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비예요. 아이비 학교. 자, 아이비 학교는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자, 왜냐면 저게 28학년도부터 도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범학교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중2는 좀 늦었다. 근데 지금 초6 정도,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아이비 학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시범학교가 끝나고 정식 도입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 교육청들이 저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 개편한 대로라면 일반고 살리기 하려면 아까 보셨던 그 잘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수시 잘하는 일반고들을 그런데 그렇게 강화해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비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만들 거 없어요. 아이비를 많이 늘리는 것이 일단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아이비를 많이 늘리려고 할 텐데 일반고 내신 5등급 됐어요. 내신 변별돼서 어차피 교과 우위 점할 거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비가 아니라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갈 메리트 없어졌어요. 그러면 차라리 비교과가 좋은 일반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토론 논술 교육 많이 하는 일반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특목고 수준으로 잘하는 일반고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비가 그 선택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보다는 더 확신을 가지고서 아이비 쪽을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저 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대구 제주 그리고 경기 쪽이 요즘 엄청 속도 내고 있어요. 부산은 좀 약해요. 서울 부산은 오히려 약하고 제가 볼 때는 충남권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나머지는 좀 더딘데 세 곳 지역 대구 제주 경기는 아이비를 많이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초중고등학교 기준으로 아이비가 어디가 나올까? 논서술 교육이기 때문에 결코 그때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등 가서 잘하려면 초등 때 그걸 겪어야 돼요. 토론으로 논서술 교육을 경험을 안 하면 중등 가서 못해요. 적응을 못한다고요. 그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중등을 잘했던 애들이 고등 가서 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비 고등학교를 안 가더라도 아이비 중학교 가는 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왜? 사교육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논서술 토론 교육 다 해주니까. 이해되십니까? 논서술 토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가 어디냐? 아이비 학교인 거예요. 저건 일반고예요. 따라서 시험 입시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저기에 집중할 거예요. 저기 쏠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마련돼요. 그리고 선진교육 하고 싶어하는 일반고 교사 선생님, 선진교육 받은 선생님들이 저기 갈 거예요. 그러면 교사, 자원, 우선순위가 아이비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거 말씀도 드려야 되나? 자, 요 얘기는 제가, 이거 아이비 영상이 있어요. 아이비 영상 2개 있으니까 그걸 보시되, 아이비는 향후 2028학년도부터는 아이비에서 나온 대학 자료, 대입 자료를 학생부처럼 대학에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대입제도는 개편 나오기 전에. 자, 이 얘기는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게요. 제 영상 지난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시 입시에 좀 유리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대신 불리함은 수능 최저 기준을 면제해야 돼요. 근데 수능 최저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어느 정도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아이비를 살릴 수 있을 거거든요. 이주 장관님도 아이비 교육 확대에 대해서 지역 국립대 역할을 강조했고, 제주대 같은 경우는 약대나 수의대에 수능 최저 없는 아이비 전형을 확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대학의 자율성이에요. 특히 국립대 위주로 의치한 약수 학교들을 다 치르는 학교들이
만약에 아이비를 적극적으로 살려주고 싶다면 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능 최저를 없애줌. 바로 이런 전형들이 의치안약수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능 부담 없이 아이비와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왜? 결국에는 대학 입학 전형 세 번째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아이비는 일단 중요한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일반고가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고 중에 진짜 가면 안 되는 불리한 고등학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자,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죠. 인공지능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 지금 보시는 AI 휴먼이 아나운서를 대체할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두 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대비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업도 인공지능을 대비하지 않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대비하는 기업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교학점제나 대입제도 개편안을 대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반고가 있고 그게 없는 일반고가 있어요. 그럼 그게 없는 일반고는 있는 일반고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걸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일반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특목자사 입시 준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걸 대비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세요. 그 학교가 어디인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율형 아니면 수시 입결 아니면 아이비를 도입하는 이런 학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일반고 내에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아이비 도입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리신다면 수시 입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 특히 정시 입시를 준비하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정시 수능 최저를 아예 근본적으로 좀 쓰지 않는 전형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일반고들에게 추천 전형의 기회를 늘려서 일반적인 특목자사 애들과 동일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전형을 많이 쓰거나 정시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또 수단을 제공하는데 사실 일반고는 정시 공부까지 하긴 좀 어렵죠.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든 보완책을 좀 써야 되는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고 패배론에 쩌들지 말자. 요게 이제 제가 드린 얘기고 왜냐면 패배주의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대안을 찾지 않게 되고 멈춰버리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좋은 학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